오늘은 4월 25일입니다. 정확히 179년 전 오늘 북아메리카 대륙의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vs 멕시코 전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남북전쟁이나 독립전쟁은 잘 아시지만 이 전쟁은 상대적으로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전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미국의 모습도 캘리포니아도 네바다도 애리조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선 나라를 완성시킨 전쟁이고 멕시코 입장에선 나라의 절반을 잃은 전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미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사회에는 하나의 강력한 믿음이 퍼져 있었어요. 우리 미국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북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차지할 운명을 타고났다. 이걸 명백한 운명 매너페스트 데스터니라고 불렀습니다. 1845년 언론인 존 오설리번이 이 표현을 처음 사용했는데 3시간에 온 나라에 퍼졌어요. 지금 들으면 굉장히 오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시 미국인들에게 이건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라 진짜 신앙에 가까운 믿음이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확신이었어요. 이 사상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확신으로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의 첫 번째 시험대가 텍사스였습니다. 텍사스는 원래 멕시코 땅이었어요. 그런데 멕시코가 독립한 뒤 이 광활한 땅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인 이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땅도 넓고 사람도 늘어나고. 그런데 이주민들이 너무 많아지자 문제가 생깁니다. 1835년 텍사스의 미국계 이주민들이 멕시코에 반란을 일으키고 이듬해 1836년 텍사스 공화국 독립을 선언해요. 멕시코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845년 미국이 텍사스를 정식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시켜버립니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도둑맞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당연히 격렬하게 반발했고 두 나라의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습니다. 여기에 국경선 문제까지 겹칩니다. 텍사스의 남쪽 경계가 어디냐를 두고 미국과 멕시코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했거든요. 미국은 리오그란데 강이 경계라고 했고 멕시코는 그보다 북쪽에 있는 누에세스 강이 경계라고 했습니다. 두 강 사이의 땅 약 200km 폭의 지역을 두 나라가 동시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분쟁 지역에 당시 미국 대통령 제임스 K. 포크가 제커리 테일러 장군에게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당연히 멕시코는 이걸 침략으로 봤어요. 그리고 1846년 4월 25일 바로 오늘 날짜에 멕시코군이 이 미군 부대를 공격하면서 첫 전투가 벌어집니다. 16명의 미군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어요. 포크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의회로 달려갑니다. 미국인의 피가 미국 땅에서 흘렀다. 이 한 문장으로 전쟁 선포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그 땅이 정말 미국 땅이었냐는 거예요. 당시 젊은 하원 의원이던 에이브러햄 링컨은 의회에서 포크에게 정면으로 따집니다.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미국인의 피가 흘렀는지 증명하라. 전쟁을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정치적으로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이 전쟁에 반대하다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경험이 훗날 시민 불복종이라는 유명한 에세이로 이어지죠. 하지만 여론은 전쟁을 지지했고 의회는 빠르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 자체는 의외로 빠르게 끝났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전력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미국은 이미 산업화가 진행 중이었고 군대 조직도 체계적이었어요. 반면 멕시코는 독립한 지 2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했습니다. 전쟁 기간에만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뀔 정도였어요. 전쟁은 동시에 여러 전선에서 펼쳐집니다. 북쪽 텍사스 국경에서 미군이 밀고 내려갔고 서쪽에선 해군의 지원을 받아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은 멕시코 본토 깊숙이 파고드는 작전이었습니다. 미군은 멕시코만 연안의 항구 도시 베라크루스에 상륙해서 내륙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47년 9월 수도 멕시코시티를 점령합니다. 수도가 함락되자 전쟁은 사실상 끝났어요. 1848년 2월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이 체결되면서 전쟁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조약의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멕시코는 지금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그리고 콜로라도와 와이오밍 일부를 미국에 넘겨줍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멕시코 국토의 약 절반에 해당해요. 미국은 그 대가로 1,500만 달러를 지불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억 달러 수준이지만 그 땅의 실제 가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습니다. 왜냐고요? 전쟁이 끝난 바로 이듬해인 1848년 말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됩니다. 골드러시가 시작된 거예요. 멕시코가 조약의 도장을 찍은 지 9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멕시코로서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타이밍이었을 거예요. 이 전쟁엔 나중에 역사에 이름을 크게 남기는 사람들이 많이 참전합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로버트 E. 리, 스토널 잭슨, 조지 맥클렐런. 이들 모두 이 전쟁에서 젊은 장교로 싸웠어요. 흥미로운 건 이들이 약 15년 뒤 미국 남북전쟁에서 서로 반대편에 서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미국 멕시코 전쟁을 남북전쟁의 리허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술도 배우고 서로의 실력도 확인하고 심지어 인맥도 쌓은 전쟁이었거든요. 그랜트는 훗날 회고록에서 이 전쟁을 내가 참전한 전쟁 중 가장 부당한 전쟁이었다고 직접 적었습니다. 전쟁에 이긴 편에 섰던 사람이 한 말이라는 점에서 꽤 의미심장하죠. 멕시코에서 이 전쟁은 지금도 상처로 불립니다. 국토의 절반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정체성에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멕시코 교과서에서 이 전쟁은 외세의 침략으로 서술됩니다. 특히 멕시코시티 방어전에서 군사학교 생도들이 끝까지 싸우다 전사한 니뇨스. LOS 소년 영웅들 이야기는 지금도 멕시코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 있어요. 반면 미국에서 이 전쟁은 상대적으로 조용히 기억됩니다. 남북전쟁이나 독립전쟁에 비해 교과서에서도 비중이 적은 편이에요. 같은 전쟁인데 두 나라에서 이토록 다르게 기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미국 내부를 흔들어 놓습니다. 새로 얻은 광활한 서부 영토에서 노예제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가 폭발적인 정치 쟁점이 됩니다. 미국 멕시코 전쟁으로 얻은 땅이 결국 남북 전쟁의 불씨 중 하나가 된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전쟁이 다음 전쟁의 씨앗이 되고 그 결과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4월 25일 미국 멕시코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어떤 나라에겐 위대한 확장의 역사이고 어떤 나라에겐 지워지지 않는 상실의 역사입니다. 지금 미국 멕시코 국경을 두고 벌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이민 문제, 국경 장벽, 두 나라 사이의 미묘한 감정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이 전쟁으로 그어진 선 앞에 닿게 됩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지도 위에 선을 긋는 일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영향을 남기는지를 이 전쟁이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